윤건영 의원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꺼내 들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뭐 여타 내용과 또 달리 이걸 법적 조치까지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십시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윤건영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입장을 대신 밝힌 건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를 고소하겠다는 거냐? 라고 하니까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는 식으로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 이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다시 좀 더 격화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이제 책에 쓰시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밥값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해서 당시 청와대 박수현 수석도 우리도 모른다 주는 대로 먹었다. 도정환 장관이 결제나 해놓고서 나도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다. 급기야 당시 청와대 윤건영 의원이 그럼 윤석열 정부가 공개해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법적 조치하겠다. 누구를 고소할지는 아직 안 정했다라는 건데 최영치 변호사님, 법적 조치, 영부인의 법적 조치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017년 2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는데 그때 모 종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때 전원책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대통령한테.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비판을 받아도 참겠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자를 비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해소된다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난 무조건 참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고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김정숙 여사 측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자초지종을 다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으니까 저는 윤건영 의원이 빨리 그 고소를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화면에 어떻게 떴었냐면요. 그 돌직구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 외교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수슈마 스와라지라고 하는 여성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막으로 떴었는데 그 수슈마 스와라지라고 하는 인도 외교부 장관이 저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정말 좋은데 그냥 좋은데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데 그런데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참석할 줄은 몰랐다. 정치 변호사님 돌직구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외울 정도면 제가 캡처를 갖다가 해놨거든요. 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설마 여사님처럼 높으신 분이 참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그 총리하고 인도 그 모다 총리하고 꼭 오셔야 됩니다. 오실 겁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외교부 장관이 장관급 대표만 와도 정말 좋은데 여사님이 설마 오실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막 이렇게 그 초청장 보내달라 한 것이 인도 입장에서는 막상 여사님이 오셨을 때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법적 조치, 김정수 여사께서 법적 조치, 명예훼손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특정이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문제는 보수 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할 겁니다. 어차피 고발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발돼 있어요? 네. 고발했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거를 가서 고발 당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입장을 밝히는 유리하다는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정도 돼서 되겠나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혁진 변호사께서 그 전체 문장을 다 읽어보시고 판단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인도의 중앙 정부가 아니라 그 행사를 치르는 유피주라고 하죠. 그 주 정부에서 이미 이런 모든 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초청이 와 있었어요. 이 문제가. 그만큼 거기는 중앙 정부 차원으로도 그 유피주 주 정부 차원으로도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의원님께 한 말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단독 외교냐라고 하시지만 저렇게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예. 그 뒤에 이루어진 한 인도의 관계 발전을 보면 충분히 정상 외교의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우선 그 인도의 역사 교과서에 중국과 일본 위주로 돼 있는 역사 교과서에 한국이 6페이지 정도의 같은 분량으로 들어가게 된 성과를 거둔 것이고요. 좋은 성과네요. 그다음에 제2 외국어 이것이 이제 중국어였는데 중국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추천이 되는 성과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도착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6.25 때 참전한 그 많은 국가들이 모두 참전비가 있는데 유일하게 인도만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문 이후에 참전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또 신동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만남으로 굉장히 두 국가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인도에서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 이런 논란을 들을 때 모디 총리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참 민망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의혹과 반박까지 충분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판단도 궁금해집니다.